안녕하세요. 영어 교육을 가이드해드리는 효린파파입니다. 아이가 책이나 영상을 하나만 계속 고집하는 경우 혹시 경험하셨나요? 혹은 어떤 아이들은 영상이나 책을 반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다른 것만, 즉 봤던 영상이나 봤던 책은 다시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영어 교육 관련 서적도 읽으시고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데 좀 찾아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반복이 좋은데 반복을 해야지 영어가 좀 더 잘 습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두 상황 모두 걱정스럽게 접근하시기 시작합니다. 반복을 하는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자극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반면에 반복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반복을 좀 해야지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고싱! 먼저 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복은 당연히 좋습니다.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반복을 하면 할수록 그 언어를 잘 습득합니다. 그 해당 자극을 훨씬 더 많이 반복을 함으로써 단기 기억에 있었던 그런 영어 자극들이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반복을 통해서요. 예를 들자면 이런 책 Z's for Moose라는 이런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책을 한 번 본 아이랑 5번 혹은 10번 본 아이랑은 확실히 다르겠죠. 그 이해도 측면에서도 다를 것이고 영어가 습득이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노출이나 영어 습득 측면에서 반복이 좋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영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어 측면을 제외하고 우리가 더 먼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의 성향입니다. 언어적인 측면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생기지만 아이의 성향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이의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의 성향이라는 말은 과연 아이가 반복을 좋아하는 아이인가, 반복을 싫어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아이인가,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흔히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영어를 노출해 준다, 단순히 어떤 음성이나 자극을 귀나 눈으로 보이게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의식적으로 듣고 의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의식적으로 보고 듣는 그 의지나 의향은 바로 아이의 성향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영어 노출 시에는 예를 들자면 3번에서 5번 정도는 책이나 영상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입마르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그 영상이나 그 책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이에게 영상을 반복적으로 틀어줄 수도 있고 어제 읽었던 책을 읽어주려고 꺼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보게 하는 것은 아이의 의지와 의향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반복을 하게 부추긴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영어를 대하는 그 감정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반복만 좋아하는 경우, 이 경우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 그 반면에 반복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경우, 이 두 경우 모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이든 책이든 반복을 3회에서 5회 정도로 적당히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넘어간다면은 따로 손댈 게 없겠죠. 알아서 잘 습득을 하고 새로운 자극도 잘 접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만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영상의 에피소드나 같은 영상 혹은 같은 책을 10번, 20번 혹은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기간으로 치자면 6개월, 1년씩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보려고 하는 아이는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제가 평소에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이런 재밌는 책들을 활용하셔서 아이에게 읽어주셨는데 아이가 거기에 완전 꽂혀버린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 책만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좀 다른 걸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이 책 읽었고 오늘도 이 책 읽었고 내일도 저 책 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읽어주시다 보니까 한 달, 2달이 되고 혹은 영상도 마찬가지죠. 한 달, 2달, 3달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보고 읽고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문득
걱정이 되시는 거죠. 과연 이렇게 놔둬도 되겠는가? 정답은 바로 괜찮습니다. 아이가 하자는 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면은 아이가 계속해서 정말 그 책만 영원히 그 책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떤 영상에 꽂혀서 그 영상만 3년, 4년, 5년씩 이렇게 영원히 아주 장기간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매일매일 커가는 과정 속에 있고 지금 현재는 그게 좋은 것뿐입니다. 아이의 관심사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영어도 성장하고 있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게 좋아서 계속해서 좀 보려는 것이지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접하다 보면은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님께서 오히려 조금 더 조급하게 너무 일찍 조급하게 느끼시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그 책도 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책으로 가고 언젠가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다른 영상으로 바뀌기 마련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례를 한 개를 말씀을 드리면 효린이가 대략 한 4, 5세쯤 되었을 때 유명한 영어 영상인 페파피그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파피그를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제가 정확한 기간을 측정하진 않았지만 최소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는 꾸준하게 페파피그만 매일 1시간씩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것을 권해는 중간에 봤지만 그렇게 권하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에피소드들도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는 수십 번씩 본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긴 놔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 페파피그를 보는 게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어서 3년, 4년씩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취향이나 성향은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어떤 한 곳에 꽂혀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반복을 하면은 영어 습득이나 언어 습득 측면에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데 내 아이가 확실히 그 속에 있는 자극들은 익히고 습득을 하겠구나, 장기 기억 속으로 집어넣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반복한 효과들이 효린이의 일상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반복만 너무 좋아하는 아이도 부모님께서는 좀 걱정하실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그래도 한 2번, 3번 정도는 봐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 본 책이나 한 번 본 영상은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혹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 딸 같은 경우도 영상 같은 경우는 봤던 영상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꽂혀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페파피그라든가 까이오도 한동안 꽂혀 있었고요. Play with me라든가 TT Toys and Dolls 그리고 Hi-Ho Kids 같은 것들 장시간 꽂혀 있었던 영상들이고 사실 지금 제가 틀어주면은 지금도 잘 볼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인데요. 그런데 제 딸도 책 같은 경우는 오늘 본 책을 내일 바로 보자는 경우는 정말 재밌는 책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보지 않으려는 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을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영어 감정이 좋지 않아지겠죠. 지금 아이는 영어 책이나 영어 영상이 너무 좋아서 A를 봤으니까 A-나 B를 보고 싶은 건데 계속해서 A만 보라고 하니까 이게 물리는 거죠. 질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다른 거를 찾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은 그 영어 책이나 영어 영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성향을 100%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또한 전혀 걱정할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영어 책이나 영어 영상을 정말 좁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거리를 두고 영어 책이나 영어 영상을 접근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동용으로 제작이 된 영상 같은 경우 Daniel Tiger's Neighborhood라든가 페파피그나 까이오라든가 기타 다른 모든 그런 영상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런 영상들에 나오는 에피소드 단위로 따지자면 A 영상 영상에 나왔던 에피소드랑 B 영상에 나왔던 에피소드랑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제나 소재 측면에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떤 A라는 캐릭터 그리고 B라는 캐릭터 채널 전체 시즌 전체로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은 어차피 아동용으로 제작된 채널들이고 영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일상 소재들이 여기에 나왔던 게 저기에 반복되기 마련이고 저기에 나왔던 게 여기에 반복되기 마련이고 질문, 발문이나 대답들 그다음에 일상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 해설들이나 나레이션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 측면에서 모든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세세한 범위에서 A 에피소드와 B 에피소드를 비교를 하자면은 공통된 부분이 참 많이 없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부분에서 본다면은 공통되는 부분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영상, 한 에피소드를 3번에서 5번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접적으로 영어를 반복하는 것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보자면은 유사하게 반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나왔던 게 여기에 나올 것이고, 여기에 나왔던 게 여기에 나올 것이고요. 또다시 똑같은 책의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 무스라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스라는 단어가 과연 이 책 하나에만 나오냐라는 것이죠. 무스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다른 수많은 책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나 영상의 활용폭을 쭉쭉쭉 넓혀 나가시면서 아이의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문장들이나 표현들이나 어휘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효과를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매번 동일한 책이나 동일한 영상을 반복해서 2-3번씩 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영어를 노출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 영상이나 책 속에 있었던 표현들을 찰떡같이 습득을 하고 나중에 일상에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에 나왔던 A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다른 영상의 또 다른 맥락 속에서 나와서 착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해했던 게 또 다시 나중에 가서 이 책을 원래 이해하지 못했던 이 책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반복 그러니까 저절로 간접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진짜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책이나 영상을 바꿔서 보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즐거워서 재밌어서 이런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을 자꾸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만약에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에 흥미가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새로운 자극이라도 찾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아이의 성향을 존중해 주는 것이 1번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극만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반복을 강요한다면 영어 정서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들을 찾아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께서는 좀 귀찮을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재밌는 책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영상 에피소드들을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나 제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자료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번 본 책은 아이가 절대로 안 본다, 그런 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느껴지는 것인데요. 아이가 A라는 책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 이제 나는 다른 책 볼래, 내일도 이 책을 안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2달이나 3달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책을 활용해 보면 아이가 은근히 잘 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아이도 어떤 특정한 책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이제 다시 보고 싶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내 아이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일시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내 아이는 반복을 싫어한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시되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또 예전에 봤던 그런 책이나 영상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이가 반복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영어 습득인 관점에서 반복이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을 잣대로 내 아이에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내 아이가 반복을 좋아하는지, 좋아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반복을 안 하시고 새로운 자극을 가급적이면 많이 제공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불안감이 어디에서 많이 오냐 하면은 내 아이는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어떤 인스타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많이 읽다, 혹은 거꾸로 내 아이는 반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자극만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어떤 인스타나 혹은 옆집 아이를 보니까 반복해서 뭔가를 하니까 영어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게 기분 탓이거든요. 남들과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런 성향이나 행동들을 비교하시기보다는 이 두 측면 모두 다 괜찮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꾸준하게 영어 노출해 주시고 다양한 영어 자극을 활용하시면서 내 아이의 성향대로 영어를 노출해 주시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떻게 영어 노출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아이에게 주면 그 음식을 매 끼니마다 찾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이가 먹고는 그 다음 끼니에서는 그것을 안 먹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내 아이의 성향을 가장 먼저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이런 영어 교육 가이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